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안정성 비율을 다 전부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 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활동성 비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 비율 중에 기업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이 굉장히 슬로우하게 가는 기업인지 아니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기업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활동성 비율의 첫 번째는 총자산 회전율이죠. 이거는 지난 한참 전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활동성 비율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식을 보시면 분모의 평균 총자산 분자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자산으로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느냐, 영업수익을 올리느냐 하는 게 바로 이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1을 기준으로 하여 1보다 높으면 회사가 활동적인 것이고 1보다 적으면 활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한 1000억 정도의 자산이 있는 회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회사는 100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1년의 기간 동안에 그 자산만큼의 매출액은 올려야 활동적으로 돌아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자산이 있는데 뭐 1, 2억밖에 매출을 못한다면 그 자산을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반면에 100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1조의 매출을 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그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자산으로 총자산 회전율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비율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자, 밑에는 평균 총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는 그냥 매출액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산은, 즉 재무상태표에서 갖고 온 항목들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점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반면에 분모에 있는 매출액은 어떤 기간 동안에 그 회사가 일으킨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일어난 금액이고, 밑에 평균 총자산은, 그러니까 그냥 총자산이라는 항목은 어떤 시점의 숫자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년이라는 기간이 연초에서부터 연말로 가고 있는데, 어떤 회사가 연초에는 1000억 원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쭉 흘러서 연말에는 이게 140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연초에서부터 연말로 자산 규모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초부터 말까지 사이에 이 회사가 어떤 매출액을 올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1600억의 매출액을 올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자, 이 1600억의 매출액이라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증가한 영업수익, 이 경우에 총 증가분을 말하죠. 자, 이 매출액 1600억이 연초에 있던 이 1000억 원의 자산을 활용하여 160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일까요? 아니면 기말에 있는 1400억의 자산을 이용하여 160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말에 있는 1400억을 이용해서 1600억을 올린 건 아니겠죠, 그죠? 기초에서 있던 자산들을 막 활용해서 기말까지 갔는데, 기말까지 가게 된 것은 결국 이 1600억의 매출을 올린 그 영업의 결과
재산이 이만큼 결국 늘게 된 결과죠. 그죠? 1,400억은. 그러니까 1,400억 원으로 1,600억 원을 올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1,000억 원, 기초에 있던 1,000억 원만 가지고 1,600억을 올렸을까? 그것도 뭔가 아닌 것 같죠. 그거는 맨 기초에 1월 1일에 그랬던 거고, 기중을 생각해 보면 1,000억보다는 재산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00억이라는 600억 원이라는 매출액은 1년 전 기간 동안에 올린 건데, 그 매출액을 올리게 된 근거가 된 재산은 1,000억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1,400억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습니다. 1,400억은 너무 마지막 결과고요. 1,000억은 너무 맨 처음에 있었던 재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략 연중 평균으로는 잘은 뭐 늘고 줄고 늘고 자산이라는 게 늘었다 줄었다 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 기말의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즉 한 1,200억 원 정도, 그죠? 기초의 1,000억, 기말의 1,400억의 중간 평균치 정도 되는 1,2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이 1,600억을 올렸다라고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 평균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이 평균이라는 것은 연중 평균, 이 회사의 자산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에 있었던 자산 금액 플러스 기말에 있었던 자산 금액을 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물론 꼭 기초 기말을 둘로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 하자면 월말로 계속 결산을 해서 그 자산들을 전부 내서 그거의 평균, 연 평균을 낼 수도 있고, 그게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그렇게 하긴 한데, 계산의 편의성도 그렇고, 또 기업마다 모두 월 결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마다 재무상태표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업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기초 기말의 평균치를 가지고 평균 총 자산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활동성 비율에서 특히 많은데, 그런 비율이 분자와 분모에 한쪽에는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나 뭐 꼭 손익계산서뿐만 아닙니다. 평금흐름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총 금액, 그 숫자를 가져오고요. 주로 손익계산서에서 가져오고, 그 나머지 한쪽은, 분자든 분모든 그 나머지 한쪽은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온 숫자로 계산을 하여 이루어지는 비율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온 숫자들은 기초 기말의 평균치를 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논리로 인하여 평균치를 쓰고, 손익계산서나 기타 현금흐름표나 이런 기타의 재무제표에서 가져온 숫자들은 그냥 그 금액 전체를 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의를 하셔서 앞으로도 항상 다 적용돼요. 모든 비율에 있어서 손익계산서 항목과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분자 각각 다른 재무제표에서 가져온 숫자로 이루어진 비율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초기말의 평균치를 쓴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총자산 회전율이고요. 밑에 자기자본 회전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분모의 평균 총자산 대신 평균 자기자본, 자산총액이죠. 평균 자기자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자본을 그러니까 주주가 투입한 돈을, 그 자금을 얼마나 1년 동안에 많이 활용해서 매출액을 올렸느냐 하는 비율인데요. 자기자본 회전율은 위에 있는 총자산 회전율보다는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액이라는 게 꼭 자기자본만 활용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은 100억밖에 없는데 타인 자본을, 즉 부채를 한 900억 해서, 그래서 한 1,000억의 자산을 가지면 아무래도 자산이 크면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영업자산이 많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업과 아니면 부채를 하나도 안 써서 전부 1,000억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서 자산을 구성해서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과 매출액 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밑에 자기 자본 회전율을 구하면 한쪽은 엄청 크게 나오고 한쪽은 엄청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자기 자본 회전율보다는 위에 있는 총자산 회전율을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하고 회사의 활동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게 됩니다. 자, 이 총자산 회전율은 지난 맨 처음 그 재무 비율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뤘었고요. 자, 여기 이제 활동성 비율에서 이제 좀 다른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게 되죠. 제가 이 재무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재무제표에서 아주 세부 항목들, 계정 과목들이라고 그러죠. 각 계정 과목들, 세부 계정 과목들에 대한 그거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재무 비율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큰 구찌의 큰 카테고리들만 갖고 비율을 구하게 되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유동자산 중에서 당저자산, 재고자산, 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큰 카테고리의 항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비율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계정 과목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회계에서 공부하는 그런 자잘한 계정 과목 항목들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고 그냥 큰 카테고리에서만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요 활동성 비율에서 세부 계정 과목 몇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계정 과목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정 과목에 비해서 매우 중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매출 채권이죠. 자,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매출 채권은 자산의 하나인데요. 외상값입니다. 외상으로 매출을 한 겁니다. 저희가 1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바로 현금으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팔면서 고객에게 나중에 그 100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 용어로 외상값이라고 그러는데 외상 매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회계 용어로는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상으로 팔고 그 값을 이제 받기로 약속한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받아야 할 돈이니까 자산이죠. 그죠? 내가 그 회사가 소유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자산임에 분명합니다. 자, 이 매출 채권은 매출이 발생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모든 매출을 현금으로만 하는 회사는 그렇게 흔치가 않죠. 그래서 매출 채권을 보통 물건을 팔고는 매출 채권을 갖게 되고 그 매출 채권을 어떤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현금으로 회수하게 되거든요. 자, 이 매출 채권 회전율은 바로 그 비율을 말합니다.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회수하느냐. 회사의 활동 중에서 현금을 회수하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산식은 분모의 매출액, 분자의 평균 매출 채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채권은 재무상태표에서 가져온 항목이고 분자의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갖고 온 매출 채권은 평균 매출 채권, 즉 기초 기말의 평균치를 쓰게 됩니다. 평균 매출 채권 분의 매출액으로 계산을 해요. 이것을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고 하고요. 나온 김에 밑에 것까지 같이 보시면 밑에 있는 비율까지 같이 보시면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분자의 365일 분모의 매출 채권 회전율 위에서 구한 매출 채권 회전율을 넣어서 구하는 비율이에요. 숫자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또 1년의 기간이에요. 자, 1년이 총 12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1월이고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12달로 이루어져 있죠.
자, 어떤 회사가 한 1개월에 10억의 매출을 하고요. 요 10억의 매출을 하고 외상으로 매출을 합니다. 그 매출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고선 그 매출 채권을 그 다음 달에 회수합니다. 현금으로. 매달 똑같아요. 10억의 매출을 하고 그 다음 달에 그 10억을 회수하는 이런 형태의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에도, 11월에도, 12월에도 10억의 매출을 하고 그 다음 달에 그 10억을 회수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 회사의 1년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10억씩 12번이니까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죠. 자, 반면 이 회사의 그러니까 연말 매출 채권, 연초 매출 채권, 연말 매출 채권은 얼마일까요? 늘 그 전달에 매출했던 게 회수 안 되고 월말에 남아있을 테니까 10억 원의 매출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연초에도 그러했고, 왜냐하면 이 연초권은 그 전해 12월에 매출했던 것이 회수 안 되고 남아있는 10억이 있었을 테고요. 연말 기준으로 보면 요 12월에 매출한 10억이 회수가 안 되고 12월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10억입니다. 연초 연말 모두 10억이기 때문에 평균 10억의 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20 나누기 10 이게 매출 채권 회전율입니다. 바로 12죠. 12번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12번 회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12번 회전했죠. 12번 회수됐잖아요. 1월 때 2월, 2월에 3월 이렇게 돼서 12번 회전합니다. 이게 매출 채권 회전 기간입니다. 자, 이 매출 채권 회수 기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365일을 여기서 구한 매출 채권 회전율 12로 나누는 게 회수 기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계산하기 쉽게 그냥 360으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30이죠? 맞나요? 30.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30일. 회수 기일이 30일. 한 달이란 뜻입니다. 한 달 안에 매출 채권이 회수된다. 그죠? 그래서 365일 그 1년 날짜 나누기 매출 채권 회전율을 하면 회수 기일, 매출 채권 회수 기일. 며칠 안에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장에서 말했던 회전율과 회수 기간의 의미예요. 똑같은 회사인데 똑같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제 한 달에 10억씩 매출을 하는 것은 같은데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1분기에 일어난 매출을 그 다음 분기에 회수하고 2분기에 그러니까 3, 4, 5, 6월이죠. 4, 5, 6월 2분기에 한 매출을 그 다음 분기에 회수하고 3, 4분기에 한 매출을 그 다음 분기에 회수하고 4, 4분기 거는 그 익년도 그 다음 년도 1분기에 회수하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자, 이 회사도 매출은 120억 동일합니다. 월 10억씩 120억. 근데 이 회사의 평균 매출 채권을 보면 10억이 아니죠. 이 회사의 평균 매출 채권은 30억입니다. 그죠? 12월 말 현재로 보면 4분기에 일어난 매출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억 원의 매출 채권을 평균 매출 채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의 매출 채권 회전율은 4입니다. 4란 뜻은 4번 회전했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4번 매출 채권이 회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논리로 365일인데 그냥 제가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 360일을 매출 채권 회전율 4로 나누면 이때는 이제 4, 9, 36, 90일이 되겠죠? 예, 석 달. 예, 30일, 석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회수한다. 회수 기일이 90일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 기간의 의미입니다. 자, 이 활동성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회사가 외상으로 매출한 것을 얼마나 빨리 채권으로, 현금으로 회수하느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채권 그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있듯이 한 가지 또 다른 자산에 대한 회전율이 있는데요. 중요한 자산에 대한 회전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이것은 평균 재고자산 분의 분자의 매출 원가입니다. 이거는 왜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 원가냐 하면은 재고자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매출채권과 그에 대응하는 손익계산서 항목은 매출액입니다. 반면에 재고자산에 매칭되는 항목은 매출원가라고 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100원의 물건을 사서요. 100원짜리 물건을 사서 이거를 시장에다가 150원에 내다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판 이 매출액 150원에 해당하는 것만큼 외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매출채권은 150원이 되겠죠. 그렇죠? 150원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외상으로 줬으면 150원의 매출채권이 생기겠죠. 그래서 매출채권은 매출액과 금액이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 나오는 재고자산은 이 150이 아니라 100원이죠. 100원짜리를 사면 100원만큼 팔리기 전까지는 100원의 재고자산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원이 재고자산으로 있다가 팔리게 될 때 이 100원이 매출원가라고 빠져서 매출액 150 빼기 매출원가 100, 즉 150 빼기 100은 50만큼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겠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출원가는 회사의 구매와 생산과 관련된 비용인데, 즉 이 아주 간단한 예에서는 100원짜리의 구매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에 기표되는 금액은 결국은 회사로 그 재고자산이 팔려 나갔을 때에는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출 원가와 재고자산은 금액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자와 분모는 애플 투 애플로 의미가 이제 매칭이 되는 금액이 적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원가가 분자에 있게 됩니다. 가끔 이제 회계 교과서나 재무 분석 교과서를 보면 그냥 편의상 매출액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매출 원가를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원칙이 되겠죠.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 이렇게 계산하고요. 재고자산 회전 기간은 365일 마이너스 재고자산 회전율. 이거 매출채권하고 논리가 같습니다. 이거는 매출채권 얼마나 빨리 현금화되는가,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활동에 대한 지표고요.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회사의 재고로 들어와서 얼마나 빨리 팔려 나가느냐예요. 두 개를 계산하는 논리는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과 동일합니다. 그죠? 몇 회전하느냐라는 게 매출채권 회전율의 경우에는 몇 번 현금을 회수하느냐이고, 재고자산 회전율의 경우에는 몇 번 재고가 회전되느냐, 샀다가 팔리고 하는 게 얼마나 1년 동안에 자주 빠르게 일어나느냐를 나타낸다. 그리고 회전 기간은 그거를 날짜로 나타낸 바르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차변, 즉 자산 쪽에서만 이런 활동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채 쪽에서도 하나의 비율을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는데 그게 매입채무 회전율입니다. 자, 매입채무라는 건 뭐냐? 매입채무는 거꾸로예요. 매출채권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서 외상으로 판매하고 아직 돈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을 나중에 회수하면서 현금화하는 이게 이제 이 매출채권입니다. 우리가 판매했을 때 외상으로 한 것. 반면에 매입채무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사들였을 때
우리도 그거를 꼭 현금으로 주고 산다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우리가 팔 때도 외상으로 팔듯이 우리가 살 때도 외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돈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원짜리를 사서 150원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판매한 150원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사는 100원도 외상으로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100원을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자, 매입 채무 회전율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100원짜리가 매입 채무가 되기 때문에 이 분자는 매출 원가고요. 분모는 평균 매입 채무가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가 얼마나 빨리빨리 회전되느냐는 우리가 외상으로 산 외상값을 얼마나 빨리빨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느냐 하는 그 활동성이 됩니다.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자, 밑에 있는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그것을 365일 나누기 매입 채무 회전율로 계산하여 일수로 환산해 놓은 겁니다. 며칠 만에 우리가 우리의 외상값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느냐를 나타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세부 항목 활동성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입 채무 회전율. 그래서 각각의 기간이 일수로 환산한 금액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비율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활동들은 결국은 이제 뭐를 나타내냐 하면, 뭐를 우리한테 주느냐 하면요, 사인을 이 회사가 얼마나 그 현금화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느냐, 현금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 셋 모두. 자, 보시면은 일단은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재고자산 회전 기간과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합쳐서 영업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즉, 재고자산 회전 기간, 재고가 입고돼요. 그래서 이 재고가 현금으로 회수될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어떤 회사의 그 재고자산 회전 기간은 재고가 입고돼서 회사의 창고에 들어와서 팔려 나가서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고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출고돼서 현금으로 회수될 때까지의 기간이죠. 그러면 100원짜리 재고가 들어와서 결국은 팔려 나가요. 이게 이제 150원에 팔린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결국 이때 소요됐던 100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진 50원이 합쳐져서 150원이 회수될 때까지, 이 100원이 회사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느냐. 이게 이제 영업 사이클이에요. 여기에 이 영업 사이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업 사이클에다 자, 하나 차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배웠던 매입 채무 지급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입고되는데, 재고가 입고될 때 꼭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외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입고될 때 꼭 현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현금이 나가느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이 지난 만큼 후에 현금이 지급되죠. 즉 100원이 사실은 재고 입고 시에 바로 현금 100원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채무 지급 기간만큼이 경과한 후에 100원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재고 자산 회전 기간만큼 지나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만큼 지난 후에 그 현금이 회수되죠. 이 현금이 50만큼 마진이 붙어서 150원이 회사로 입금되게 되는데, 이 처음 현금 지급 시 재고 자산을 사고 그 외상값을 지급하게 된 현금 100원이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 영업 사이클에서 매입 채무 지급 기간만큼을 차감한 기간만큼 경과한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보면요.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 예를 들어서 90일이고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60일이다. 그래서 영업 사이클이 총 150일인데 우리 회사의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50일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산식을 써놨는데요. 재고자산 회전 기간 90일 플러스 매출 채권 회수 기간 60일 마이너스 매입 채무 지급 기간 50일 하면 100일이, 여기는 이제 100일,
100일 후에 현금이 100일 동안 돈이 묶이는 거죠. 돈이 묶였다가 그 후에 회수됩니다. 이거를 현금 전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1회전 운전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요 1회전 운전 기간만큼 회사에 현금이 묶이게 돼 있어요. 회사가 필요한 이런 걸 이제 운전 자본이라는데 운전 자본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우 보통 회사들이 현금 매니지먼트를 할 때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게 좋잖아요. 가급적이면 현금을 많이 킵하고 나가는 거는 천천히 나가게 하는 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금 전환 사이클이 작아야 회사의 금융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회사에 현금에 여유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없었으면 이 100원을 처음에 차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빌려서 재고를 사고 그리고 나중에 판매하고 예상값이 회수되면 그걸 갚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만큼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즉 현금 전환 사이클 혹은 1회전 운전 기간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회사의 현금은 여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활동성 비율 중에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시키느냐,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은 활동성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회사 전체의 자산 얼마나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비율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 특히 현금과 관련된 운전자본 관련된 3개의 항목들이 보통 우리가 활동성 비율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